요 그림이 일반적으로 12운성도라고 합니다. 12가지 이 운성이란 움직이는 변화하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면 태어나서 왕성하게 제왕적 기운으로 살다가 죽고 묘로 들어가고, 여기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되죠. 이게 기초 과정에서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합형 충파해 한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가면 나옵니다. 여기서 삼합의 논리거든요. 삼합의 논리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왕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살다가 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해자축이라는 글자, 인묘, 이 각각의 글자들이 지금 제가 한글로 병사묘 절태양이라고 써놨잖아요. 요 기운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가장 태어난 목적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기 위함이다? 바로 여기에 가기 위함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삼합의 논리는 인오술 삼합입니다. 인오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생겨서 이러한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가다 제왕으로 갔다가 다시 제왕 꼭대기에 제왕처럼 살다가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서서히 병들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어서 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은 이 묘라는 술이라는 글자는, 이 제왕의 하늘의 글자는 뭐냐 하면, 이거는 화예요. 화의 묘자리구나. 그래, 요 위에 앉을 수 있는 글자는 정술이라는 글자는 없잖아요. 병술이라는 글자는 있죠. 정술은 없잖아. 그래, 이 병이 지 묘자리 위에 앉았구나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요런 맥락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금일간에는 관은 화지요. 금일간의 관은 화잖아, 화. 그죠? 중급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 화잖아. 그러면은 어떻다? 금일간자들이 화는 병술이라고 있으면, 이 병은 관이에요. 관이면은 육친적 관계로 따지면 남편이죠. 남편이 묘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어디 가서 보면은, 명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남편 잡아먹을 사주네.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근데 그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에요. 남편이 묘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유, 남편이 죽은 자리에 앉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2단계를 나누는 12운성 그림도라고 한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제왕적으로 살다가 아주 건강하게 왕성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간다는 건데, 요걸 12단계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완전히 없어졌다가 사람은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혼과 백이잖아. 짐승들도 사실은 머리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라서 혼백이 아니라, 걔네들도 보면 정신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육신과 두 개,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으로도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양과 혼은
혼백은, 그죠? 제가 처음에 기초과정 할 때 천간과 지지할 때 천간은 혼에 속하고 정신에 속하고 지지에는 백, 육체, 현실, 육신에 속한다. 그 다음에 기와 질로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혼은 양의 것이고 백은 음의 것이다. 하고요. 그래서 와 우리가 어른 돌아가시면 어떻다?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혼은 양은 양대로 가고 백은 몸은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면, 그죠? 요 사이가, 묘로 들어가고, 묘로 들어가면, 우리 그 좁은 공간에 요래 있잖아요. 어떻게, 요래 땅도 있잖아요. 그만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술이라는 에너지가 그러한 창고적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요 위에 병이 앉아있으면, 화가 앉아있으면은 그 병화의 기운은 이미 묘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병화가, 뭐, 개털이 있나? 이거 자꾸 병화가 병술에 앉았으면, 그죠? 그 병화는 육신적으로 일간에 따라 재가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육신 또는 육친이 묘자리에 있구나. 그럼 그 묘라는 것은 이미 그 육친의, 묘라는 것은 그 육친이 에너지가 이러한 상태다. 그럼 크게 에너지가 힘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철학관에 가면 그런 소리 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절이라는 상태는 끊어질 자를 써갖고 혼백이 분리되고 완전 끊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끊어지다. 끊어지지만 또 다른 것에서 잉태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생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요거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각각의 생지에 대해서 각각이 생에 무엇을 생하는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에 대해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의 글자들 중에 생은 4개의 생지가 있습니다. 요거 입춘이 있다 했죠? 봄을 만들어내는 생지예요. 그죠? 요거는 여름을 만들어내는 생지야. 요거는 가을을 만들어내는 생지. 요거는 겨울을 만들어내는 생지인데, 그죠? 겨울로 가는 생지인데, 삼합의 지지에는 2가지로 운동성이. 요거는 겨울 초입에 있지만은 삼합의 원리에서는 야는 어디로 갔으면 네 칸을 지나 제왕 쪽으로 갔고, 그래 움직임이 생왕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은 야도 생이라 했잖아. 생왕묘로 움직이고, 또 야는 생왕묘로 움직이고, 이게 삼합의 논리입니다. 다음 주제가 기초과정에 할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글자들은 이 운동성만 잘 이해하시면, 원래 사라는 게 왔잖아. 원래 사. 그러면 사라는 게 오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야의 생각은 또 생왕, 금으로 가기 위한 2가지 과정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여기거든요. 사라는 게 오면, 사가 발동하면은, 만약에 내가 요게 재성이든 관이라면,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은, 이걸 탄력 붙여서 여기까지 목적지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요 글자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해라는 에너지가, 해라는, 아까 다른 거에 그건 되지만 이건 절지예요. 절지는 끊어짐을 말한다. 죽고 병들고 묘에 들어간 다음에 혼백이 분리된 상태. 아무것도 없다. 무극이라고 했죠. 기초과정 할 때. 자라는 글자는 나중에 다음 주 시간에 하실 때 보면 자라는 글자, 여기 씨앗은 종자, 씨앗, 정자, 전부 난자, 다 이런 거예요. 종자를 이야기하는 씨앗을.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과 또 묘라는 글자도 있어요. 묘는 묘라는 글자는 또 이래 분리돼 있거든. 따가져 있잖아요. 2개가. 그래, 이거는 자묘 형살이라 해서,
아주 이 잉태하고 이거는 남녀 간의 관계의 어떤 사건 사고를 말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이 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야는 어떤 남자의 자가 있거나, 그죠? 그럼 이제 쥐 또 번식력 좋잖아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잉태해서. 자, 여기는 수의 공간이니까 안 보이는 공간이 당연히, 그죠? 수에 안 보이는 공 잉태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공간. 축이란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축이란 에너지는 굉장히 춥다가 아주 응축된 상태거든요. 만들어져서 튀어나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기, 그래서 봄은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확 스프링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가 탁 튀어나 이거거든요. 우주가 폭발할 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가 빅뱅론으로 표현할 때 가장 응축된 상태에서 폭발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를 이 상태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이빨이 풀러대고, 그래서 양수에 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걸 저는 항상 태어나다, 날 생자를 쓰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목욕을 시키고, 사람들 목욕시키다 하는 것은 뭡니까? 목욕시키고 막 씻겨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히고 일 하잖아요. 우리도 목욕하면 옷 갈아입잖아. 그죠? 딱 갈아입으면 예쁘게 보임. 그죠? 외부적으로 예쁘게 보임. 그래서 도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쁘게 보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자라는 씨앗과에 만났으니 번식하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 사랑에 갈구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자, 이렇게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다? 관대란 옛날에 그 사모관대, 그죠? 그러면 이때는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어떤 준비가 다 된 상태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과거 보고 시험 준비, 이제 여기서 과거 시험 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다라는데, 현대 우리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군대까지 다 갔다 와야 되잖아,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 그 상당한 이 과거, 이제 옛날에 어떤 시간대보다는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겠죠. 그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여기가 청소년기,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는 우리는 여기는 한 30대까지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 30세 이전에까지는 이런 에너지가 목의 에너지, 생의 에너지, 목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가득 차다, 기운이. 그러면 목이 많은 사람은 역시 이런 에너지들을 왕성하게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 아이와 같은 왕성한 어떤 활동성, 또 에너지, 또 아이와 같은 금방 갓 태어나고 먹은 이런 아이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막 굉장히 위로만 가고자 하는 그런 성정, 그죠? 또 호기심, 그만큼 또 순박함, 이런 걸 목에다가 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목의 성정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성정을 반드시 갖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준비를 다 했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준비 다 했어. 그럼 사회 진출해야죠. 요즘은 워낙 취직난이 어려우니까 계속 여기 머무는데, 그죠? 졸업도 안 하고 아들 머무더라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에너지는 변화하는, 움직이는 에너지니까 일정 시기가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정 연령대가 가면 이미 이 구간을 걷게 되겠죠. 그죠? 이 구간이란 뭡니까? 걸록. 아주 내가 왕성한 제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태. 완전히 그런 얼마나 걸록, 제왕, 쇠, 이 세 개의 구간이 화의 구간이잖아요. 여기는 쇠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제왕 바로 가기 직전에 걸록, 아주 강한 상태. 그래, 제왕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왕은 화잖아, 화. 병화와 정화를 말하잖아. 화니까. 아주 화려한 삶. 우리 자연들을 이야기하면 자연의 꽃이 만발한 상태, 이거잖아요. 꽃이, 병화의 사이에 꽃이 만발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굉장히 그걸로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태에서 제왕이 되면,
제왕적 기운은. 그래 이 세 개의 구간은 가장 사람이 활동하기 왕성한 구간, 그죠? 건강한 구간 되면 그다음에 쇠로 넘어가죠. 세월이 지나면서 쇠로 넘어가는데 쇠는 쇠약해지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운 자체는 지금 안 쇠약해져. 이 기운 자체는 어떻습니까? 아까 걸럭은 제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 쇠는 직후의 단계거든요. 꽃이 이제 만개하고, 제가 지난번에 기초과정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만개해서 진짜 떨어져야 되는 상태예요. 기토에 의해서, 이 천의 글자는 기토잖아. 토의 개입에 의해서 환경이 양과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한다. 이것도 제왕적에서. 그래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몸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계속 성장한 거잖아. 몸이 어떻게 성장하나? 목과 화로 계속 육신이 성장, 또는 내 몸을 쓰는 공간이에요. 이쪽 공간은 몸 대신 육신을 수렴하고 정신적 성장이라고.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병들고 사람이 태어나서 제왕적으로 살다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고 묘로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이 공간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공간 쇠는 우리가 이제 이 현실적 환경에서 이야기하면 선수로 뛰다가 감독으로 물러난 상태. 아주 왕성하잖아요. 감독이라도. 내가 왕성한 선수로 뛰다가 감독으로 물러나, 아직 내 기운은 왕성한 상태이다 말입니다. 뭔가 좀 변화됐지만, 그러면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는 상황, 공간이다. 여기서는 힘을 썼지만, 그죠? 만약에 금수가 없고 목화만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가요? 몸으로 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라. 몸으로 뛰었어. 그런 거예요. 금수는 몸은 안 설락하지. 가만히 앉아가 머리 올라가. 이런 환경이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치, 이런 자연의 변화는 이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들고 죽고 모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까지의 삶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만약에 내가 서른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든 서른이 넘어가면 이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 건장한 남성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뭔가 어머니 상태로 변화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정신적 환경 상태.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병들고 여기는 이제 이 육신의 것은 다 쓰고, 그러면 한 55세 정도 은퇴는 아마 이쯤 가서 은퇴 안 하겠습니까? 이쯤 55세에서 요 사이 병까지를 보면 한 60세, 그죠? 은퇴 이제 정년할 때까지. 그러면 병들다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병드는 단계가 아니라 내 몸은 왕성한 상태에서 이미 키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저 위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나 이런 것들은 색깔이 변한 상태입니다. 가을 초입에 들어가면서 머리도 빠지는 상태입니다. 사람으로는. 그죠? 그러면 육신은 그래 병들면, 그럼 어떻습니까? 머리를 채워라. 그래. 정신적 성장기라. 정신적.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돈 벌고 했으면,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여기서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정신적 성장기, 정신을 써라. 감독으로 물러나서 후배들을 기르든지 양성하든지 어떤 그러한 환경. 여기서 만약에 몸을 쓰면 몸이 왕성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몸은 여기서 쓰고 여기서는 정신을 써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신을 쓰라고 나와 있는데 몸을 쓰면 다치게 되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태는, 그럼 내 몸이 이쯤에 오면은 이후에 되면서 병들 시기이다. 그 병들 시기에 몸을 써갖고 만약에 내가 좀 건강하다고 현장에 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더 위험하잖아, 반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정신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병들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디서 병들고 죽음으로 가죠. 죽음으로 간다면 이미 우리 많이 육신은 많이 쇠약해졌고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쇠약이라면 그게 이제 병들다라는 거죠. 많이 쇠약.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가득 차지죠. 채워지고. 그래 정신적이란 뭐 과일은 어떻습니까? 그때 꽃잎이 육신은 껍데기는 꽃잎이 여기서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니까 과일 안에 꽃 떨어지고 나니까 감료와 째면한 게 안 나옵니까? 감꽃 떨어지니까 감이 나오잖아요. 요거 그 육신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입었던 내 꽃이 다 떨어져야 안에 이렇게 나온다는 그 정신, 그죠? 그거에 뭔 핵심적인 것이 나오다 말이에요. 그럼 요때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거는 다 죽고 요 안에 그 왕성하게 씨앗이 다 차여야 요게 그 껍데기는 왕성해집니다. 완전한 보석, 완전한 가을, 완전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한다. 가을은 검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리고 우리 오행상의 명리학의 오행상은 검은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 요거는 조금 덜 된 재물. 요거는 완전한 재물.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다. 그러나 껍데기는 어떤 모양이 없어지잖아. 우리가 화려했던 그런 꽃잎들이 그것들이 죽고 떨어져야 그 안에 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창고 얘기 개념인데 추수를 해야 돼. 가을에. 늦 가을에 추수를 하고 창고에 들어갈 건 들어가고 벌이 떨어지는 거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 분류를 하고 이런 얘기예요. 옳은 놈은 옳은 놈대로 새롭게 생활도록 하고 여기서 없어져야 될 놈들은 땅에 갖다 버리고 이런 얘기예요. 요걸 사람이 태어나서 절태양생 요거 12개를 왔다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삶이 왔다 가는데 이걸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삼합의 논리다는 얘기예요. 다 각각의 글자가. 그 계절의 초입에 지금 여기 인오술이라는 글자는 우리 사람이 요때 딱 태어나서 제왕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다라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뭡니까? 또 혼백이 분리되고 또다시 잉태하고 다시 태어남이죠. 그럼 아까 여기에서 그 창고에 들었던 것을 올바른 종자가 있는 씨앗들을 새로 보관하고 새로 재연구 개발돼서 새롭게 탄생하고 거기서 또 씨앗이 좀 부실한 거는 본래의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뭐예요?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이렇게 봤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반드시 태어나면 제왕 쪽으로 하다 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면 지금은 사라는 글자는 이미 인에서는 여기가 제왕이에요. 태어나서는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여기가 내년이 되면 인의 제왕, 인이 태어나면 목의 시작은, 목이란다. 화의 시작은 여기다, 이 말이야. 여기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 시작은 이미 여기서부터 했는데 내년이 되면 내가 하고 있던 무언가에 가장 이 화라는 글자가 내가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이미 4년 전에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시작했는 것이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요게 내리막이다. 내리막이니까 코에 대한 어떤 내가 꼭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거라도. 그래서 올해는 화가 4년 전에 시작했던 것이 내년에 제왕인데 원래 걸록 상태에 와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또 새로운 걸 생했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로 감? 요리가. 그래, 요것에 대한 것도 근록 제왕인 것도 지금 내가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원래는, 이 금이 뭔지는 금의 것도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갈등 생기다. 이런 말. 그래서 사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시스템. 제가 이야기하는 자연의 이 이치 리자가 이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변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것은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자. 태극에 가운데 걸처럼. 반드시 내려가면 또 올라가죠. 반드시 태어났다면은 그 뭔가 제왕적,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갈등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 일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갈팡질팡 하겠죠. 그런데 이게 더 나을까 이게 나을까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죠. 갈등을 하다가. 그래, 이게 낫다라면 이미 이점에서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맞고, 갈등할 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시작하지 않았다라면 끝은 안 오죠. 그건 지금 제왕적 가장 지금 탑에 와 있다라면 지금부터 반드시 내려간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금 내려왔죠. 내려갑니다. 만약에 꼭지점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뭔가를 생하려고 하잖아. 지금요 4년 전에 해왔던 것이 잘 됐어. 잘 돼. 내년에 가면 피크인데, 정상인데, 원래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갖고 다른 것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그런데 여기 꼭지점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나가면, 이대로 이것저것 안 하고 지나가면 이제 꼭지점인 거죠. 점점 내려막을 탈 수 있고, 이거예요. 이 사이클을 이제. 또 만약에 여기 가면, 여기서 사회에서 새로운 유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했어. 여기는 금의 운동성으로 시작한 거죠. 금의 가고, 금의 운동성으로 사유축, 금의 운동성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오면 또 어떨까요? 내년이 신 다음에는 유년인데, 유년이 아주 꼭지점인데, 지금처럼. 요 오니까 또, 야는 또 어디로 생활하노? 또, 이리 가려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되는 그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또 요때는 우리가 이 판단력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차츰 잘못 판단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인생에서 요걸 이제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이런 이제 변함 없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12개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동성이, 우리 명을 이제 해석한 풀 때는 모든 운동성을 요 메커니즘에 두고 해석을 하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